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버스 정류장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그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면서 잠시 멈춰 서 있으실 수도 있고요. 네, 아마 출퇴근길에 서서 듣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네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언가 되게 이상하거든요. 우리 몸통이랑 머리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무거운 쌀가마니 하나 정도 되죠. 맞아요. 그 무거운 걸 얇은 두 다리 위에 올려놓고 있는 셈인데 왜 우리는 한 30분 동안 서 있어도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이 막 불타는 것처럼 아프지 않을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물리법칙대로라면 그 무거운 하중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근육들이 쉴 새 없이 에너지를 태워야 정상일 텐데 말입니다. 네, 근육이 계속 일을 해야 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문헌, 임상운동학 7장, 골반과 엉덩관절이라는 자료 속에 바로 그 기가 막힌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이번 심층탐구의 미션은 인체를 지탱하는 가장 경이로운 건축물이자 중심축인 골반과 고관절에 그 완벽하고도 약간 게으른 역학을 들여다보는 여정입니다. 게으르다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네요. 우리가 흔히 관절이나 뼈 하면 과학실에 매달려 있던 앙상한 해골 모형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느낌이죠. 하지만 오늘 다룰 이 자료는 단순한 해부학 용어 사전이 아닙니다. 인체가 어떻게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는지, 중력을 어떻게 속이는지, 중력을 속인다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극한으로 절약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약간 완벽한 생체공학적 설계도 같은 겁니다. 와, 설계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청취자 여러분의 몸속에서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고 있는 그 시스템의 비밀을 오늘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거대한 건물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골반의 구조인데요. 네, 골반이죠. 저는 지금까지 골반이 그냥 거대한 바가지 모양의 통뼈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좌우 엉덩뼈에 천골, 꼴뼈가 결합되어 있고 네네. 심지어 그 엉덩뼈조차도 원래는 엉덩뼈, 궁둥뼈, 두덩뼈라는 세 개의 뼈가 하나로 융합된 형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세 개의 뼈를 하나로 합쳐놓은 걸까요? 처음부터 아주 단단한 통뼈 하나로 만들면 훨씬 부서지기도 어렵고 튼튼하지 않았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단일한 뼈가 더 강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건축공학이나 역학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 뭔가요? 이 세 개의 뼈가 만나는 교차점, 그러니까 대퇴골, 넙다리뼈 머리가 쏙 들어가는 그 소켓 부위를 비구라고 부릅니다. 아, 비구요. 소켓 이름이군요. 네, 이곳은 인체에서 가장 극단적인 힘이 충돌하는 폭풍의 눈 같은 곳이에요. 위에서는 상체에 무거운 체중이 짓누르고 아래에서는 걸을 때마다 반발력이 망치처럼 때리죠. 완전 샌드위치처럼 위아래로 쾅쾅 부딪히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 이 비구가 단단한 통뼈 하나로 되어 있었다면 걸을 때 발생하는 그 미세한 진동이랑 충격이 고스란히 뼈 전체로 전달됐을 겁니다. 결국 피로골절이 오고 산산조각이 났겠죠. 오히려 너무 단단해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깨져버린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인체는 세 개의 뼈가 만나는 일종의 이음새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이음새들이 미세한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자동차의 서스펜션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건물의 내진 설계처럼 막대한 스트레스를 세 방향으로 안전하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와, 마치 로봇 애니메이션에서 세 대의 로봇이 합체해서 하나의 거대한 코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하부 프레임을 통짜쇠로 안 만들고 결합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 골반뼈 아래쪽을 보면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폐쇄골라는 아주 커다란 구멍이 양쪽으로 뻥 뚫려 있더라고요. 충격을 견뎌야 하는 부위에 이렇게 큰 구멍을 남겨둔 건 좀 구조를 약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게 뼈의 밀도와 무게의 딜레마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결한 결과물입니다. 딜레마요? 네. 튼튼하게 만든다고 뼈를 무작정 두껍고 꽉 차게 만들면 골반이 너무 무거워져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할 겁니다.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은 체중 부하가 직접적으로 걸리지 않는 잉여 공간에
뼈를 과감하게 파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폐쇄구라는 구멍이죠. 아하! 구조적 강도는 유지하면서 전체 무게만 획기적으로 줄여버린 그야말로 최고의 경량화 작업인 셈입니다. 항공기나 스포츠카 만들 때 무게줄이라고 힘 안 받는 팬을 곳곳을 탄소섬유로 비워내는 거랑 완벽히 같은 원리군요. 맞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소켓 안에 공 모양의 대퇴골두가 쏙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오프닝에서 던졌던 미스터리가 풀리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버스 정류장 미스터리죠. 훈이라는 연골 조직이 소켓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흡착 효과를 낸다고 되어 있는데 네, 흡착 효과. 이거 혹시 그 유리에 찰싹 붙이는 압축팩이나 진공 흡착판 같은 건가요? 와,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대퇴골두가 비구 소켓에 들어갈 때 테두리를 감싸는 비구순이 공기 셀 틈 없이 관절 내부를 완전히 밀폐시킵니다. 텀을 막아버리는군요. 네, 그러면 관절 안쪽 압력이 바깥쪽보다 낮아지는 음압 상태가 되거든요. 일종의 천연 진공 포장 상태가 되는 거죠. 진공 포장. 이 물리적인 흡착력 때문에 대퇴골두는 소켓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찰싹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 와, 뼈과 뼈를 근육으로 꽉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진공 청소기처럼 압력으로 빨아들여서 고정해버리는 거네요. 네, 근육의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고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엄청나게 영리한 방식이죠. 진짜 신기하네요. 하지만 진공 포장만으로는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뒤로 넘어가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다 설명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부족한가요? 골반은 상체의 무게 때문에 계속 뒤로 기울어지려고 할 텐데 몸이 활처럼 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밧줄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 강력한 밧줄이 바로 인체에서 가장 질기고 두꺼운 인대인 엉덩-넙다리인대, 이른바 Y인대입니다. 아, Y인데. Y 모양이라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골반 앞쪽에서 시작해서 대퇴골을 향해 거대한 Y자 모양으로 뻗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을 때 상체의 무게중심은 고관절의 아주 살짝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아, 중심이 뒤에 있군요. 네, 가만히 놔두면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꽈당 넘어지겠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의식 중에 배나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줘야 하는 거고요. 만약 Y인대가 없었다면 100% 그래야만 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두꺼운 Y인대가 고관절 앞쪽에 팽팽하게 쳐져 있기 때문에 몸이 뒤로 넘어가려는 순간 이 인대가 밧줄처럼 몸을 탁 하고 걸어 잠궈버립니다. 탁 하고 걸어 잠근다고요? 네, 고관절이 일정 각도 이상으로 펴지는 과신전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때 허벅지 근육을 써서 버티는 게 아니라 몸을 앞쪽의 Y인대에 그냥 툭 하고 기대어 놓은 상태인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육을 수축시키는 건 에너지를 태우는 능동적인 일이잖아요. 네, 되게 피곤하죠. 반면에 인대의 팽팽함에 몸을 기대는 건 에너지가 전혀 들지 않는 수동적인 장력이거든요. 인류가 두 발로 걷고 뇌를 발달시키고 오래 달릴 수 있었던 핵심 비결 중 하나가 이겁니다. 와, Y인대 덕분에 서 있을 때 에너지 소모가 거의 0에 가깝게 줄어드는 거군요. 네, 그 외에도 다리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걸 막는 두덩넙다리인데 안쪽으로 꼬이는 걸 막는 궁둥넙다리인데까지 철저한 다중안전장치가 관절을 꽁꽁 싸매고 있죠. 이 놀라운 에너지 효율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제 몸이 갑자기 최첨단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느껴지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약간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이죠? 진공 압축으로 뼈를 빨아들이고 가장 질긴 인대들로 칭칭 감아놨잖아요. 이렇게 꽉 묶어두면 도대체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 고관절은 구상관절이라서 앞뒤, 양옆, 회전까지 3차원으로 휙휙 돌아가잖아요. 네, 자유도가 3이죠. 3자유도 관절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했나 하고 자료를 더 읽어봤는데 여기서부터 관절 운동학 부분이 나오면서 제가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어느 부분이 가장 혼란스러우셨나요? 그 다리를 허공에서 들어 올릴 때 열린 사슬이라고 하나요? 그때 대퇴골이 굴림이랑 미끄러짐을 동시에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고요. 아, 롤과 글라이드의 말씀이시군요. 반대 방향 맞습니다.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자동차 바퀴가 앞으로 구르면 차체도 앞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가잖아요. 구르는 방향이랑 나아가는 방향이 같아야죠. 왜 우리 뼈는 앞으로 구르면서 뒤로 미끄러져야 하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자동차 바퀴 비율을 조금만 비틀어 볼게요. 네네. 자동차 바퀴는 끝없이 펼쳐진 평평한 아스팔트 위를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르는 대로 계속 앞으로 가도 떨어질 일이 없죠. 하지만 대퇴골두라는 이 둥근 공은 아주 얕고 좁은 비구라는 소켓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 갇혀있죠. 만약 이 뼈가 소켓 안에서 자동차 바퀴처럼 앞쪽으로 구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켓 안에서 앞으로만 굴러간다면 당연히 소켓 가장자리를 타고 넘어가서 밖으로 튕겨 나가버리겠네요. 탈구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얕은 소켓 안에서 뼈가 빠지지 않고 각도만 바꾸려면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 같은 역학이 필요합니다. 러닝머신이요? 네, 뼈가 앞쪽으로 구르는 그 순간에 동시에 관절면을 따라 뒤쪽으로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와야만 합니다. 아하, 제자리에서 도는 팽이처럼요? 아니면 그 마이클 잭슨의 문호크 같기도 하네요. 발은 앞으로 구르는 심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뒤로 미끄러져서 네네. 결과적으로 소켓 정중앙이라는 그 완벽한 중심점을 단 1mm도 벗어나지 않는 거군요. 와,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인체는 관절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 뼈 스스로가 컨베이어 벨트를 역주행하듯 미끄러지는 마법을 부리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반대로 발을 땀에 단단히 딛고 몸통, 즉 골반을 숙일 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닫힌 사슬 상태에서는 볼록한 공은 가만히 있고 오목한 소켓이 움직이는 셈이라서 머리는 가만히 있고 뚜껑이 움직이는 거군요. 네, 이때는 굴림과 미끄러짐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소름 돋는 안전 메커니즘입니다. 뼈와 연골 형태 자체가 아예 탈구를 막도록 설계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정교한 문워크가 오차 없이 일어나려면 뼈가 꺾여 있는 각도가 그야말로 생명줄이겠군요. 문헌에서 대퇴경부 간부각이 125도라고 명시한 이유가 그거죠. 네, 그 125도라는 각도는 수백만 년 진화를 거쳐 찾아낸 모빌리티와 안정성의 완벽한 타협점입니다. 대퇴골이 골반과 만나려고 뻗어나온 목 부분이 이루는 각도죠. 근데 그 각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각도가 125도보다 훨씬 작아져서 90도에 가까워지는 염자고, 즉 콕사 바라 상태가 되면 90도로 직각에 가까워지면요? 체중이 누르는 힘이 뼈를 툭 부러뜨리려는 엄청난 전단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위질하는 힘이죠. 다리 길이도 짧아져서 보행 패턴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섭네요. 그럼 반대로 125도보다 각도가 확 커져서 140도 이상으로 쭉 펴지는 외반고, 콕사 발가가 되면요. 이건 뼈가 안 부러지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언뜻 보면 힘을 수직으로 받으니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각도가 펴지면 공이 소켓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얕게 걸치게 됩니다. 얕게 걸친다. 네, 방금 전 우리가 감탄했던 그 진공포장과 미끄러짐의 역학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위로 쑥 빠져버리는 만성탈구 위험에 시달리게 되죠. 125도라는 숫자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수치가 아니라 뼈가 안 부러지면서 관절도 안 빠지는 마법의 생존 각도였군요. 맞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각도가 있었어요. 대퇴전경각이라고 뼈의 목 부분이 앞쪽으로 얼마나 비틀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각도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 걸음걸이랑 아주 밀접하다면서요. 네, 정상적으로도 뼈는 살짝 앞쪽으로 비틀려 있는데 만약 이 비틀림이 과도하게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뼈가 앞쪽을 너무 바라보면 대퇴골두가 소켓 안에서 겉돌게 되거든요. 자리를 못 잡는군요. 인체는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죠. 관절을 깊숙한 소켓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허벅지 뼈 전체를 안쪽으로 팽이 돌리듯 회전시켜버립니다. 잠깐만요. 허벅지 뼈 전체를 안쪽으로 돌리면 발끝도 당연히 안쪽을 향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하, 길 걷다 보면 발끝이 모이는 안짱다리, 토인으로 걷는 분들 계시잖아요. 신발 밑창도 유독 한쪽만 달고요. 네, 흔히 볼 수 있죠. 저는 그게 단순히 걸음걸이 습관이 나빠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뼈가 빠지는 걸 막으려는 인체의 필사적인 보상작용이었던 건가요? 정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안짱다리 가름은 관절 깊숙한 곳에 비틀림 각도 오류를 수정하려는 몸 스스로의 똑똑한 생존 전략인 겁니다. 와, 몰랐어요. 원인이 뼈 구조에 있는데 억지로 발끝만 바깥으로 돌려 걷게 교정하면 오히려 고관절에 엄청난 무리를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조가 얼마나 튼튼한지, 역학과 각도가 얼마나 정밀한지 완벽한 쉐시를 살펴봤습니다. 네, 쉐시 맞죠. 하지만 아무리 쉐시가 좋아도 엔진이 없으면 차는 굴러가지 않잖아요. 이 거대한 골반과 다리뼈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 근육들의 오케스트라로 넘어가 볼까요?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구조가 닫힌 자물쇠라면 근육은 그 자물쇠를 부수지 않고 안전하게 열고 닫는 열쇠 역할을 하죠.
문헌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압주는 골반 데테리즘입니다. 아, 골반 데트리듬. 저 그 부분 읽으면서 약간 찔렸거든요. 왜요? 바닥에 떨어진 볼펜 주울 때 우리는 보통 그냥 고관절이 접힌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저도 허리만 굽힌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체의 관절은 절대 고립되어서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관절이 굽혀지는 그 순간 골반도 앞쪽으로 스르르 기울어지고 요추, 허리뼈도 부드럽게 둥글게 말려야 합니다.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군요. 네, 이 삼박자의 톱니바퀴가 완벽한 리듬으로 맞물려야만 허리 디스크가 터지거나 햄스트링이 찢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바닥까지 손이 닿는 겁니다. 만약에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면요. 만약 고관절이 뻣뻣해서 굳어버리면 나머지 움직여야 할 각도를 허리가 억지로 다 짊어져야 하거든요. 결국 만성 요추 통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 내 허리가 아픈 이유가 사실은 굳어버린 고관절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걷기를 한번 생각해보죠. 걷는다는 건 결국 한 발을 들고 다른 한 발로 서는 과정의 무한 반복이잖아요. 네, 그렇죠. 당장 제가 오른발을 허공에 딱 드는 순간 공중에 뜬 오른쪽 골반은 지지대가 없으니까 중력 때문에 바닥으로 쿵 떨어져야 맞죠. 근데 어떻게 제 골반은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문헌에서 가장 찬사를 보내는 근육, 중볼기근에 있습니다. 중둔근이라고도 하죠. 엉덩이 측면에 있는 근육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른발을 들었을 때 오른쪽 골반이 떨어지려는 찰나에 반대쪽인 왼쪽 엉덩이의 중볼기근이 미친 듯이 강력하게 수축합니다. 오, 뜬 쪽이 아니라 디딘 쪽이요? 네, 고관절을 시소의 중심축으로 삼고 중볼기근이 지렛대 끝을 밑으로 강하게 끌어당겨서 허공에 뜬 반대쪽 골반을 번쩍 들어올리는 겁니다. 와, 허공에 뜬 다리 쪽 근육이 아니라 땅을 딛고 있는 쪽에 측면 근육이 시소처럼 반대쪽을 들어 올려서 수평을 맞추는 거군요. 만약 이 중볼기근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임상에서는 트렌들렌브루크 징후라고 부릅니다. 걸을 때마다 허공에 떠 있는 다리 쪽 골반이 밑으로 툭 떨어지게 돼요. 아, 짝다리 짚듯이 무너지는군요. 네, 상체는 그걸 보상하려고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뒤뚱뒤뚱 걷게 되고요. 이 근육 하나가 약해지면 보행의 에너지 효율이 산산조각 나고 척추와 무릎 관절까지 연쇄적으로 파괴됩니다. 두 발 걷기의 핵심 코어가 엉덩이 옆에 숨어 있었네요. 자료 보니까 강력한 굴곡근인 엉덩허리근도 있고 이관절 근육인 넙다리 고등근도 있고 봉공근도 있죠. 파베르 FABER 느낌을 만드는 아주 특이한 근육이고요. 네, 뒤로 미는 큰볼기근이랑 행스트링 같은 화려한 엔진들도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문헌 근육 파트를 꼼꼼히 읽으면서 가장 의아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런 크고 유명한 근육들보다 고관절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이름도 생소한 작은 근육들의 엄청난 분량을 할애했더라고요. 아, 넙다리 네모근 같은 깊은 외회전 근육들 말씀이시죠? 네네. 보폭을 넓히거나 달리는데 큰 힘을 쓰지도 못할 것 같은 이 조그만 근육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운동학의 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근육들이 힘차게 페달을 밟는 동력이라면 고관절 깊숙이 붙어있는 이 작은 근육들은 방향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튜닝팩의자 조향장치입니다. 조향장치요? 이 근육들의 진짜 임무는 단순히 다리를 밖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대퇴골두라는 그 둥근 공을 비구 소켓의 정중앙에 1mm의 오차도 없이 꽉 잡아당겨 위치시키는 것. 아, 아까 말한 그 중심축. 네, 바로 그 중심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감탄했던 얕은 소켓 안에서의 정교한 문워크 있잖아요. 그 미끄러짐이 일어날 때 뼈가 축을 벗어나서 연골을 갉아먹지 않도록 이 작은 근육들이 핀을 꽂아주듯이 미세하게 꽉 잡아주고 있었던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만약 큰 근육들만 강하고 이 깊은 안정화 근육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움직일 때마다 뼈가 소켓 안에서 덜그럭거리면서 연골을 다 찢어놓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재활치료나 트레이닝은 무거운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깊고 미세한 조향장치들을 먼저 깨우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뼈와 인대, 근육이 각자 위치에서 완벽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거대한 역학 수업의 퍼즐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진 기분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기계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해골 모형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체 기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세 개의 뼈가 융합되어서 충격을 흡수하는 완벽한 소켓을 만들고요. 폐색으로 무게도 줄였죠.
네, 그리고 비구순과 Y인대가 에너지를 전혀 쐬지 않는 진공 포장과 질긴 밧줄로 우리를 편안하게 세워줍니다. 얕은 소켓 안에서 탈골을 막으려고 앞으로 구르며 뒤로 미끄러지는 역설적인 마법도 부리고요. 거기에 중볼기근이라는 시소의 지렛대와 넙다리 네모근이라는 미세 조향 장치가 이 모든 기적의 균형을 완성해냈죠. 우리가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서 걷고 계단을 오르는 이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수백만 년에 걸쳐 빚어진 아주 숨막히는 생체공학의 팀워크 덕분이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구조는 철저하게 두 발로 서서 걷고 달리는 것에 최적화된 결과물입니다. 네, 서 있고 걷는 거요? 중력의 부하를 온전히 견디고 인대와 뼈의 각도에 기대어 근육의 에너지를 극한으로 아끼도록 세팅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완벽한 메커니즘을 이해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서늘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서고 걷기 위해 이토록 정교하게 진화한 구조물을 가진 우리가 하루에 10시간씩 컴퓨터와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고관절을 90도로 꺾어 접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현대인들의 일성이 더 그렇죠. 팽팽하게 펴져서 몸을 지탱해야 할 Y인대는 헐렁해져 버리고 미세하게 조율되어야 할 깊은 근육들과 120도의 골반 각도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위에서 과연 어떤 비명을 지르며 변형되어 가고 있을까요?